네, 어, 이번 시간은 삼국의 불상, 불탑, 통일신라 시대 발해의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다음 유학자와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이는 이제 그림 문화재가 불상인데 고구려. 자, 일단 첫 번째 고구려의 불상 중에 첫 번째가 고구려죠. 고구려에 나오는 불상의 대표적인 게 금동. 금동은 동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 금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가 7년명인데 우리 부처님 뒤에 보이면 둥근 것들이 있을 거 이렇게 보이죠. 우리 이거를 광배라 그래요. 광배. 광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광배 뒤에 보면 연가 7년명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승려들이 고구려 승려들이 천개의 부처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연간인 고구려의 연호예요. 연호. 연호.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불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처님의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열애라 그래요. 열애상. 그리고 서 있습니다. 입상. 네. 그리고 백제는 대표적으로 서산 용현리에 가면 지역사죠. 가면은 바위에 부처님이 새겼어요. 바위에 새겨서 마에라 그래요. 마에. 그리고 부처님의 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똑같아요. 열에. 그리고 부처님 모두 몇 명 있습니까? 부처님 본부처님 있고 우리가 여기 이제 보살 미륵보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양쪽에 이제 있죠. 그래서 삼존부라고 해서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이라고 해요. 둥근 모습이 얼굴이 굉장히 자비로운 인상을 지녔다 해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불상입니다. 자, 신라예요. 신라인데 경주의 남산, 기슭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에요. 흩어져 있던 것을 1923년에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 한 곳으로 모아서 있는 곳이 경주 배동에 가면 있습니다. 경주 배동에 가면 자, 석조는 뭐냐면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한 거예요. 석조고 손 모양이 뭐죠? 예, 열애. 그리고 세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서 있죠. 그래서 삼존 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건 통일신라예요. 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이 경주 석굴암에 가면 가운데 앉아 있죠. 본존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굉장히 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도 이제 불교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 있거든요. 있는데 두 부처님이죠.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불병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리고 발해의 불상으로 동경절패에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본전불과 발해의 대표적인 거 이불병자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나오는 게 불탑들이에요. 불탑들 이야기할게요. 자, 고구려에 일단 불탑은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 불탑들은 거의 목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목탑이라는 것은 불에 타기 쉬워요. 그죠? 화재. 그래서 아마 소실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땅으로 이제 묻히다 보니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불탑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백제 신라를 갈 건데 자, 백제를 이제 가보면 우리 백제 익산은 무왕이 천도를 하려고 만들었던 곳이죠. 그래서 익산에 가면 미륵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륵사절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있냐면 서쪽에 서탑과 동탑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륵사지라 그래요. 사지고 몇 층인지 몰라요. 몇 층인지 모르기 때문에 층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돌로 만든 탑이라고 해서 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존하는 삼국시대 석탑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이제 근데 우리 이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거가 이제 그 보수 작업을 했었거든요. 보수 작업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금제사리 복령기가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게 보면 글씨가 적혀 있죠. 이 글씨를 통해서 건립연도가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정확하게 이제 밝혀졌던 게 639년이나 있는데 문제는 삼국유사에 보면 어 보면
왕후였던 신라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라고 사무유사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금제사리복령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후가 백제귀족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사무유사와 실존 기록이 완전히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벌어지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제사리 복령기 나오면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고 이거는 백제의 탑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부여에 가죠. 부여에. 부여는 누가 네,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죠. 오늘날 지명은 부여고요. 정립사 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사지 돌로 만들었다 석탑. 근데 지금은 몇 층인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5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목탑의 양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나당 전쟁을 하죠. 나당 전쟁을 하는데 백제를 멸망시키러 와요. 누가요? 당나라가. 그래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왔는데 이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내가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 내용을 여기다 새겨요. 그래서 새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평제탑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평제탑. 평제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근래에는 정립사지 5층 석탑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거는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자, 분황사는 지금 현재 절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분황사인데 분황사는 누가 건립을 했냐면 선덕여왕이 건립했어요.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이제 만들었고 이 분황사 앞에 모전 석탑이 있어요. 또 몇 층인지 모르죠. 그래서 층수가 없습니다. 돌로 만들었다. 근데 모전이란 말이 나와요. 모전은 뭐냐면 돌을 벽돌처럼 깎아요. 벽돌처럼 깎아서 쌓은 탑을 모전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래는 황룡사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황룡사는 누가 건립했냐면 진흥왕이 건립했어요. 진흥왕이 건립하고 선덕여왕이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탑이죠. 그래서 9층짜리 목탑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이거는 모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인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몽골 침입 때. 몽골 침입 언제예요? 고려시대 때. 그때 불에 타서 소실되어서 현재는 없다. 그래서 고구려는 일단 탑이 없고요. 백제 대표적인 탑, 신라의 대표적인 탑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발해 끌어 볼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탑이 뭡니까? 절이 불국사죠. 불국사에 가면 3층 석탑이 있어요. 오늘 다른 말로 석가탑이라고 하죠. 석가탑. 이 석가탑도 해체 보수하는 단계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불경이 나와요.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 경주 불국사에 또 보면은 10원짜리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10원빵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냥 다부탑. 그래서 보물이 많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파할 때 보탑이 쏟아져 올라왔다는 내용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웠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가문사인데 우리가 가문사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대왕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만드는 절이 가문사인데 현재는 가문사 절터만 남아있고 그래서 사지가 되는 거고요. 동쪽, 서쪽 3층 석탑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다른 데는 무늬가 새겨져 없죠. 근데 여기는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발해에 가면 발해도 이제 불교가 이제 융성했다 그랬죠. 발해에 가면 영광탑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영광탑은 이렇게 보시면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벽돌로 쌓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벽돌로 쌓은 것을 전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유일한 발해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의 탑들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그 백제의 공예로 기술로 보여주는 도교, 우리 공부를 했었죠. 답은 금동대향로가 되는 거고요. 이건 고구려 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구려 불상. 이거는 발해의 이불병자도. 이거는 대가야. 대가야의 금동관이 되는 거고요. 이건 토기예요. 그죠? 토기, 우리 도기.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을 가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금제사리 복령기 나오죠. 이것 때문에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의 기록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 벌어진 논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백제, 언제 때요? 무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아니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의자왕이 나오죠. 의자왕. 그래서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특히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김유신 장군과 싸우죠.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은 계백이 졌지만 그래서 답은 이 시기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제의 고흥은 누구냐? 고흥이라는 사람은 서기, 역사책을 편찬한 사람이거든요. 역사책을 편찬했는데 백제의 전성기 누구예요? 네,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근초고왕의 명으로 고흥이 백제 역사서를 이제 쓴 게 석인데 현재는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제의 문화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백제의 문화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보면 공산성, 그죠? 자, 공산성 송산리국은 어디냐면 웅진시대예요. 자, 웅진시대 어느 왕 때부터 문주왕, 그다음 동성왕, 그다음에 무령왕, 그죠? 무령왕이고, 그래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 천도하죠. 어디로요? 네, 맞아요. 사비로. 그래서 우리 사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익산인데 익산에 무왕이 한번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천도를 하려고 그러면 왕이 머무는 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리, 지금 왕궁리 유적이 남아 있고요. 무왕이 만든 게 미륵사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천도는 안 되었고요. 그래서 사비 시대에 성왕 때부터 마지막 의자왕까지 남아있던 곳이 바로 사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산성은 됐고 송산리는 소나무가 많은 고분군이 있다 그랬죠. 이곳에서 무령, 왕릉이 발견되는 거고요. 부여에 가면 부소산성, 우리 의자왕이 뭐 삼천궁녀와 떨어져 죽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보이는 게 이제 무령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부여도 궁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궁터. 그래서 그 궁터로 지금 예상하는 게 관북리 유적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데 이곳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정립사지 5층 석탑이 있는 거고 나성은 이 도성을 지켜준 하나의 성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찾아볼게요. 일단 백제 금동대학로는 어디서 났습니까? 예, 능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라가 되는 거고 온조왕이 여기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한성시대죠. 그죠? 한성시대에서 위례성이죠. 그 다음에 재상을 선출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한다 해서 정사함회의가 나온다. 정사함회의. 그죠? 정사함회의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정사암 회의가 나오는데 이 정사암 회의는 선출하는 곳이라 했어요. 그죠? 그 선출했던 그 아주 바위가 이제 있다고 하는 그 전청대가 있는데 이 전청대는 어디냐면 부여에 있긴 있어요. 부여에 있고요. 그리고 부여에 가면 규암면이 있어요. 규암면 지금의 명칭입니다. 호암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 능산리 고분군.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어디 있죠? 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죠.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살해 복령기가 발견되었다. 어디? 마에서.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왕흥사 절퇴에 남아 있어요. 라고 했어요. 왕흥사.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위덕왕이 누구냐면 성왕의 아들이죠. 성왕의 아들이고 이 위덕왕이 또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예, 금동대학로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왕흥사를 만들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 부여예요. 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부여가 뭐 있습니까? 정립사집, 5층 석탑 있고 능산리 고분이군 있죠. 관북리 유적지 있다 그랬고 부서산성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관계없는 거 관촉사 이거는 논산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백제의 문화거든요. 백제 아니 죄송해요. 고려의 불상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구나라고 해서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진짜 문화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백제의 문화사, 신라의 문화사, 고구려의 문화사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백제의 문화사도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주면 마지막 지역사, 보통 뭐 49번이라든가 48번, 50번 이게 지역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하고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다음 삼국의 유학과 불교의 관계, 불교를 힘썼던 이제 스님들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학인데요. 우리가 삼국시대 그러면 무조건 불교만 믿었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학도 발달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번 보면, 우리 고구려의 소수르망이 국가의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태학을 만들어요. 그죠? 예, 태학을 설립하게 돼. 그럼 뭘 가르쳐요? 예, 유교를 가르치겠죠. 그리고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하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지방의 학교를 만드는데 경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학도 가르치고 무술 교육도 가르쳤던 것. 자, 백제에는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오경 박사에서 뭐 효경 뭐 이런 그다음에 의학 박사 전문 지리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특히 왕인 박사, 왕인이 어디로 갑니까? 예, 한자를 아니 그 뭐죠?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죠. 그죠? 왕인. 그다음 부에 가면 사택 지적비가 있어요. 사택 지적비가 바로 이거예요. 사택 지적비인데 이거는 백제의 귀족이거든요. 백제의 귀족이 자기가 이제 죽게 돼요. 늙어서. 죽게 되면서 그 세월의 한탄을 이렇게 뭐 글로 이제 표현해 놨어요. 글로 표현해 놨는데,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약간 유교적인, 유학적인 내용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라에 가면 임신년에 맹세한다, 맹사의 서자, 기록한다, 어디에요? 예, 돌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 청년이 2명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3년 안에 마스터하자. 무엇을? 오경 박사 마스터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두 7가지 약속이.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유학과 관계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화랑도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있는데 이거 원광법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우리 왜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자, 나라에 충성하자, 친구와 믿음 있게 사귀자라고 하는 세속 5개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런 걸 통해서 유학 공부도 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 가면 신문왕이 유교 경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학교가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말 원성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진골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의 이해도의 평가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독서 삼품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패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유학자가 있어요. 유학자가 있는데 우리 원효 스님 있죠, 원효. 그 원효 스님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난 자식이 있어요, 설총. 되게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하거든요. 이분이 이두를 정리하는데, 이두는 뭐냐면, 한자를,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왜 해석하고 왜 읽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 설춘 이도는 뭐냐면 한자를 그냥 그대로 나오는 발음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적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적어서 정리한 거. 그리고 화양계는 뭐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신문왕한테 이제 줬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장미꽃, 할미꽃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 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수는 금관가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외교 문서의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교 문서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김대무는 진골이에요. 진골인데, 진골 출신인데, 이 사람이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아주 존경할 만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술했고요. 그리고 최치호는 육두품이거든요. 이 육두품인데, 신라는 왜 골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아도 올라갈 수 없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래서 최치원이가 당나라로 가거든요. 당나라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시험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빈공과예요. 그래서 여기 합격하면 당나라의 관리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빈공과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당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만드는데 그 체원이 개원, 필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제친을 와요.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진성여왕, 진성 여왕 때 10가지를 바쳐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바치는 것을 시무라 그러거든요. 바치지만 결국 채택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제치원이가 나중에 이제 관직을 버리고 막 떠나요. 떠나면서 이분의 호가 해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해운대 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다니 그러면서 해운대라는 이름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발해에도 가면은 유교 경전을 공부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주자감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배웠지만 삼성육부라는 거는 당나라의 중앙 정치기구거든요. 그걸 도입했지만 이걸 완전히 이걸 뭐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우리의 독자적으로 또 바꿔요. 그때 이 육부를 명칭을 유교라는 명칭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제도 이런 명칭에 따라서 유교 공부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삼국의 유학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국 통일신라 시대 불교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원효하고 이상인데 원효하고 이상이 어디로 가요? 당나라 유학길을 떠나죠. 유학길을 가는데 원효 이제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어떤 토굴에 들어갔어요. 토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원효가 목이 너무 말랐어요. 너무 시원하게 먹었어요.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예요? 박테리아가 우글우글한 뭐였어요? 예, 우리가 두개골에 있는 물을 먹었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아미타 그러니까 즉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나라 유학하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와서 이제 불교 대중화, 즉 다시 말하면 불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만 좋은데 부처님 세상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미타만 있으면 그리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만 외치면 극락세상 간다라고 하면서 이 불교의 대중화를 기여했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예가를 지어서 이제 많이 세상에 이제 퍼뜨렸던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이심사상은 하나의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으로서 종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종은 경전을 읽고 맞아요. 해석을 해야지만이 극락세상에 간다 이거예요. 그럼 당시에 누가 있었으면 귀죽도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뭐예요? 경전 읽고 해석도 못 하는데. 그런데 원효가 불교 대중을 이그 경전을 읽고 해석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나무 아비 타불만 외워도 누구나 극락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일반 백성들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 유행하는 게 선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거 아니에요. 교종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싸우지 말고 조화롭게 같이 조화롭게 성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육두품이거든요. 이제 이 육두품이다 보니까는
좀 진골한테 왕따 아닌 왕따를 조금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원효가 자기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글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글로 쓰는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일본에서까지도 되게 유명한 원효가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의상은 당나라 유학가, 이 사람 진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가는데 당나라에서 보고 배워오는 관음신앙, 관음신앙이, 그 관음신앙을 믿어서 뭐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화엄종, 새로운 이제 그 종파를 이제 그 가져오는 그가 화엄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화엄 사상에 그러는 거고요. 이 사람이 저술한 책이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특히 부석사가 중요한데, 우리 영주에 간 부석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의상대사가 이제 와가지고 국가의 돈을 가지고 절을 만들거든요. 그 절 이름이 부석사예요. 그래서 부석사인데 이 부석사가 불타요. 그래서 다시 건립하는 게 고려. 예? 이게 다시 건축을 하는데 이건 고려의 문화사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는 의상이 부석사를 건립했다, 화엄사상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초라는 스님이 있어요. 해초라는 스님은 인도에 가거든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해요. 그래서 갔다 온다 갈왕자예요. 갈왕자 갔다 온다 갈왕자 어디에요? 5개 나라에 오 전주국 나라 국자죠. 그래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5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부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책을 만들어 국전. 현재 이건 일본에 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원효, 의상, 해초인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통일신라 말 어때요? 통일신라 시대 말은 진골 세력들과 왕권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사상이 좀 바뀌죠. 그때 선종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종 사상이 뭐예요? 아까 실천을 수행하자. 그죠? 그리고 이 선종 사상을 바탕으로 지방의 호족들이 정치적 기반, 사상의 기반을 만들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지방의 호족들이 스님들한테 많은 물자 지원을 해줘요. 그때 만들어지는 9개의 절이 있어요. 선종과 관계인 절이. 그다음 뭐 복림사, 우리 창원에 가면 복림사 있죠. 실상사, 뭐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산선문, 9개의 산에다가 선문, 예, 선종과 관계 있는 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유명한 스님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유명한 스님들이 죽으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님들에 대한 기록에 대한 탑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을 위해서 만든 탑을 승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탑은 우리가 보통 우리 5층 습탑, 9층이라든가 3층 습탑하고 다르죠. 그거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거고, 이거는 유명한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놓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탑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탑들이 나오면 통일신라 시대 말 선종사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육두품 출신이라고 했어요. 육두품 출신. 일단 육두품 출신 너무 많죠. 근데 당나라에 유학 갔어요. 그죠? 빈곤과에 합격했던 사람 누굽니까? 네, 제치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황소가 뭐냐면 당나라 말에 농민들의 반란이 나거든요. 농민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황소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황소의 난인데 이 황소의 난을요. 누가 채치우니까 글로 써요, 글로. 글로 써가지고 이걸 보여주니까 그 글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러면 글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때 있었을 때의 통일신라 시대 말 신라인들이 굉장히 뭐 국가가 위태로웠잖아요. 그래서 기국을 해서 진성 여왕한테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시무책을 올렸는데 발탁이 안 되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분이 뭡니까? 떠나요. 해운대로 가서 해운대란 지명을 짓고 우리 해인사 그죠? 8만 대장 있는 이곳에 가가지고 은거까지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답은 3번이겠죠. 화양계 뭐였습니까? 아까 할미꽃하고 장미꽃 이야기해줬죠. 네, 설총. 그다음 외교문서 달인가. 그래서 외교문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네, 김대문이 아니고 누구죠? 음, 김대문이 아니고
유학자, 강수. 생각 이제 났어요. 강수. 다음 청해진에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네, 장, 보, 고. 그다음에 왕호천주국제 남겼다. 맞아요. 해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석사 건립했던 사람 나오죠. 부석사 선화공주가 있는데 의상대사가 이제 당나라 유학 갔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공부하면 이 사람이 뭐 합니까? 하숙을 해야 되죠. 하숙.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 있는 그 귀족의 따님이 누구였냐면 선묘예요. 이 선묘가 이 의상대사 좋아했어요. 근데 의상대사는 자기 스님이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상대사가 나중에 기고를 한다면 신라에 기고를 하는데 그때 선묘 낭자가 떠나가는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타고 있는 배가 떠나가는 바다를 보면서 자기가 바다에 뛰어내려요. 내가 바다에 용이 되어서 의상대사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 막 그래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 게 바로 선묘설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죠? 네, 의상하고 관계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의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네, 화엄사상을 정리했다. 그죠? 무예가 불교 대중화 원효. 그죠? 그다음에 화랑도에 대한 규범 원, 광, 법, 사. 나오죠? 네, 해, 초. 그다음에 해동 고승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네,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어, 우리 그 책 있죠? 우리 책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동영상 올려서 여러분 볼 수 있게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대면할 때에 이 책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